여러분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시나요? 외로움이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무려 40% 높인다고 합니다. 50대, 60대를 넘어 70대, 80대로 넘어갈수록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족과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이죠. 평생 곁에 있을 것만 같던 자식들도 어느새 독립을 해서 본인만의 삶을 꾸리느라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각자 삶을 살다 보니 점점 연락이 끊기게 되고, 잘 다니던 직장도 어느새 은퇴 시기가 다가오게 되고, 간혹 배우자나 친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장애나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버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 나의 환경이 변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곁에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친구가 많아도 정작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위에 늘 베풀며 살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걸 보면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줄어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기는 감정이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걸까요? 외로움은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이라면 이 외로움을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외로움을 잘 느낀다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러 관계를 맺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인으로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아야 남들과 있을 때도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나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수록 외롭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한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니 더욱 고독해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나와 제일 친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관심을 쏟듯 나에게 한번 관심과 정성을 쏟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파악해보세요. 두 번째, 밖으로 나가서 타인들을 구경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공원, 카페, 도서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혼자 조깅을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혼자 반려동물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서관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혼자 많이 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따라해보세요. 나도 조깅을 해본다든지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야외에서 혼자 즐기는 나만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혼자서도 이것저것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쌓입니다. 세 번째, 취미나 신체 활동에 시간을 내서 해보세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할 때 귀찮음을 먼저 느낍니다. 이걸 해서 뭐해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남들과 잘 지내는 것보다 나와 잘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시간을 내서 해봅시다. 그림 그리는 걸 배워보고 싶었다면 화실에 가봅시다. 탁구 치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보였다면 탁구 클럽이나 탁구 동호회에 참가해봅시다. 남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활동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흥미가 생길 것입니다. 해봤는데 재미없으면 관둬도 좋습니다. 이 행동의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걸 직접 시간을 내서 해보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도 형성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는 사람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더욱 삶을 흥미롭게 해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연락을 잘하지 않는 친구, 가족들이 있다면 먼저 한 번씩 연락도 해보고 만나서 밥도 먹어보세요. 인간관계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고 나의 마음을 써야 유지됩니다. 주위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면 새롭게 알게 된 인간관계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주민, 직장 동료 등이 있겠죠. 간단한 먹을 것을 준다든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가벼운 선물을 한다든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받았으면 고마움을 보답해 보세요. 지나치게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려 애쓰는 것이 아닌 가볍고 담백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해보세요. 단순히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맺는 인간관계가 아닌 적당한 친밀도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좋습니다. 관계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가볍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외로움과 별개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이라 하면 거창한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등반하기 같은 도전, 이런 건 평소 관심도 없던 사람이 할 수 없죠. 실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평소에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혹은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악기 다루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악기를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기 쉬운 요리부터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이 무서워서 바다에도 잘 안 가시던 분이라면 수영을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할 때 뇌는 엄청난 자극을 느낀다고 합니다. 뇌가 자극되면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정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주위에서 하자고 해도 하기 싫었던 일들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중도 포기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안 해봤던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관성을 거스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 해봤던 것을 도전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삶에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주위에 사람이 많든 적든 어떤 환경과 조건도 관계없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보다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그만의 외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느끼는 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느끼는 외로움이기에 이 감정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몸도 관리해줘야 하고 마음도 관리해줘야 하고 이제는 외로움까지 관리해줘야 한다니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피곤하죠.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이왕이면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여러분들도 삶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좀 더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스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니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